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I think it's a big 2025년 one. I'll be 10월 honest. 30일 트럼프가 승인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하지만 지금 문제가 그게 아닙니다. 미국 정보기관 CIA 본부 백악관 보고서 한 줄이 공개된 순간 모든 요원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한국이 이미 다음 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핵잠이 아니라 그 위에 무언가 외국 기술도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들었고 이미 실전 테스트까지 끝났습니다. 일본은 충격에 빠졌고 중국은 긴급 군사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묻습니다. 대체 한국은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핵보다 강력하고 무기보다 치명적인 한국의 진짜 카드. 지금부터 세상을 뒤집은 대한민국의 2단계 작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협상 테이블.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제게 한 장의 문서를 건넸습니다. 표지에는 국가안보비밀 1급이라는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펼쳤고 첫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 1993년 10월 착수. 1993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클린턴이 막 대통령이 된 해입니다. 한국은 그때 겨우 독일에서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맥밀런 국장님 놀라셨죠? 한국 측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신사였고 영어가 완벽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는 1990년대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핵잠수함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극비 지시를 내렸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핵잠수함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하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상세한 기술 도면과 연구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소형 원자로 설계도, 추진 시스템 시뮬레이션, 방사능 차폐 기술. 이건 단순한 구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실제 설계였습니다. 2003년에 본격적인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예산은 1조 2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우리는 정말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설계도 완성됐고 조선소도 준비됐고 원자로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요. 핵연료. 맞습니다. 한미원자력 협정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우라늄을 농축해서 군사용으로 사용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오래된 고통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03년 말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미국이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중단했습니다. 왜죠? 북한 비핵화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2003년은 북한 핵 문제가 한창 불거지던 시기였습니다. 육자회담이 시작됐고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이중잣대라고 비난했을 겁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핵잠수함이냐, 북한 비핵화 외교냐.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극비로 전환됐습니다. 언론에도 국회에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몇 핵심 연구자들만 남아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다시 문서를 넘겼습니다. 2004년, 2005년, 2010년, 2015년. 매년 연구 보고서가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에 한해서는 상호협의 하에 군사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길이 열릴 거라고. 그래서 지금 당신들은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3D 모델링이 나타났습니다. 5,000톤급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잠수함이 단면으로 잘렸습니다. 원자로 위치, 추진 시스템, 방사능 차폐막, 수직 발사관 배치, 승조원 구역 모든 것이 밀리미터 단위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도 완료했습니다. 그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속도, 수심, 소음, 레벨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2021년까지 총 47회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한화오션거제 조선소의 육상 테스트 시설도 구축했고 원자로만 빼고 모든 시스템을 지상에서 테스트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기술 담당 부국장 데이비드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였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32년간 준비해온 국가 프로젝트였고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핵연료를 주십시오.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 평화적 사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잠수함의 엔진을 돌리고 싶을 뿐입니다. 왜 지금입니까? 그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025년 3월 8일 북한 심포 조선소 위성사진이었습니다. 거대한 잠수함 선체가 보였습니다. 김정은이 3월 7일 이곳을 시찰했습니다. 7,000톤급 핵잠수함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31년 노동당 10차 대회전에 진수할 계획입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핵잠수함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속도가 안 됩니다. 하루에 두세 번 수면 위로 올라와서 충전해야 하는 디젤 잠수함으로 24시간 고속으로 움직이는 핵잠을 어떻게 쫓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한국이 제출한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연구원의 손글씨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3년 12월 15일 프로젝트 중단 통보받음. 팀원들 모두 울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언젠가 다시 시작할 날을 위해. 저는 그 메모를 보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이구나. 2024년 8월 22일 두 번째 협상. 이번에는 우리 측에서 영국 해군 출신 자문관 한 명이 합류했습니다. 제임스 코널리 제독, 영국 해군에서 40년간 복무하고 핵잠수함 프로그램 책임자를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가 한국 측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은 미국에게 핵연료뿐만 아니라 원자로 기술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합니까? 맞습니다. 한국 측이 간단히 답했습니다. 제임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영국 해군에서 40년 근무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특수관계입니다. 2차 대전을 함께 치렀고 냉전을 함께 이겼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도 원자로 핵심 기술을 주지 않았습니다. 1958년 상호방위협정을 맺었지만 기술 이전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오커스 협정을 맺었지만 미국은 완성된 잠수함을 팔기로 했을 뿐 기술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기술을 달라고? 네, 우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제임스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완성된 잠수함을 사지 않습니까? 훨씬 빠릅니다. 한국 측 대표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 조선소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수리에 63개월째 걸리고 있습니다. 호주에 팔기로 한 잠수함은 인도 시기가 불확실합니다. 미국 조선소는 지금 자국 해군용도 제때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우리는 2031년까지 핵잠수함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그 전에 핵잠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사면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2035년? 2040년? 제임스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측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선 능력이 있습니다.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세계 1, 2위 조선소입니다. 우리는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설계도 있고 시뮬레이션도 끝났고 조선소도 준비됐습니다. 단지 원자로 기술과 핵연료만 필요합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받으려 했고 호주는 완성품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체 제작 능력을 먼저 갖춘 뒤 마지막 퍼즐 조각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맥밀런 국장님. 한국 측 대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기술을 주면 우리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2030년대 초반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경험을 미국과 공유하겠습니다. 공유? 네, 우리는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1억 달러를 투자했고 앞으로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더 투자할 겁니다.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는데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드는 기술을 익히면 그 기술로 미국 조선소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임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보다 똑똑하군.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받으면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습니까? 5년에서 7년. 근거가 있습니까? 한국 측이 또 다른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장보고급 잠수함을 독일에서 기술 도입해 만들었습니다. 첫 도입은 1992년, 독자 건조는 2007년. 15년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조선 기술이 지금보다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세계 최고 조선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3,000톤급 디젤 잠수함도 자체 설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원자로 기술만 확보되면 5년에서 7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허황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능력을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임스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일본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한국 측 대표가 예상했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상황이 다릅니다. 헌법 구조가 있습니다. 공격무기 보유가 제한됩니다. 국내 여론도 후쿠시마 이후 원자력에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 그래도 요구할 겁니다.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하기까지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 사이 우리는 이미 핵잠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모든 질문에 한국 측은 준비된 답을 내놓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임스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맥밀런, 이 사람들은 우리가 30년 걸려서 배운 걸 이미 알고 있어. 핵잠수함을 얻으려면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미국을 설득할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부럽네. 영국이 이 정도로 준비했다면 우리도 기술을 받았을지 모르지. 그날 밤 저는 두 번째 협상 기록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는 미국에게도 이익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이 23번 협상 중 두 번째였습니다. 앞으로 21번이 더 남았습니다. 9월 17일, 9번째 협상. 이날 회의는 특별했습니다. CIA 동아시아 담당국장 마이클 브라운이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7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한국어도 능숙했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마이클이 한국 측 대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1993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32년입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한국 측 대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2003년 이후로는 극소수만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보도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비핵화 외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니까요. 마이클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21년에 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통일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했죠. 그가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성에 대한 질문. 찬성 75.2%, 반대 18.3%, 모름 6.5%.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75.2%? 한국 국민 4명 중 3명이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조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은 이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SLBM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것도. 그런데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은 아직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면 북한은 그것을 핑계로 핵 개발을 정당화할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3년 3월, 북한이 수중 핵무기 체계 실험을 공개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김정은이 핵잠수함 건조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때도 당신들은 침묵했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가속화했습니다. 2024년 초부터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트럼프였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중시합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조선업 투자, 방위비 분담, 무역 협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자주 국방 능력을 갖추는 것을 선호합니다. 미국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타이밍을, 적절한 대통령을, 적절한 명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이클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국 측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20번이든 100번이든. 우리는 32년을 기다렸습니다. 더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클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마이클이 제게 따로 말했습니다. 맥밀런, 제가 한국에서 7년 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뭔가를 결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끝장을 봅니다. 한강의 기적도 그렇게 만들었고 반도체 강국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핵잠수함을 결심했다면 결국 만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돕느냐 안 돕느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2021년 여론조사 보고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흥미로운 데이터가 많았습니다. 20대 찬성률 71.8%, 30대 찬성률 79.4%, 40대 찬성률 76.1%, 50대 찬성률 74.3%, 60대 이상 찬성률 72.6% 모든 연령대에서 70% 이상이었습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핵잠수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한 응답자의 의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서고 기술력도 있는데 왜 못 만드나? 만들어야 한다. 32년 동안 정부는 침묵했지만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5.2%의 침묵. 그것은 동의였습니다. 2025년 23번째이자 마지막 협상.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이었습니다. 8개월간의 협상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양측 핵심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 국방부, NSC, CIA. 한국 측에서는 청와대 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과기부. 저는 지난 8개월을 돌아봤습니다. 1차 회의 한국의 32년 준비 확인. 2차 회의 영국도 못 받은 기술 이전 요구. 3차 5차 회의 기술 검증. 6차 8차 회의 법적 문제 한미 원자력 협정. 9차 회의 국민 여론 75.2% 찬성. 10차 12차 회의 예산 및 일정. 13차 15차 회의 북한 위협 평가. 16차 18차 회의 중국 견제 전략. 19차 21차 회의 조선업 협력 방안. 22차 회의 최종 문안 작성 그리고 오늘 23차 회의 최종 확인이었습니다. NSC 국장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최종 합의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둘째,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의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셋째, 소형 원자로 설계 및 운영 기술을 공유한다. 한국 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넷째, 첫 번째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며 이후 추가 건조는 한미 협의로 결정한다. 다섯째, 한국은 IAEA 전면 4차를 수용하고 NPT 체제를 완전히 준수한다. 동의합니다. 여섯째,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며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공동 운영한다. 일곱째, 건조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예상하며 2030년대 초반 전력화를 목표로 한다. 모든 조항이 확인됐습니다. 8개월의 협상 결과가 이 문서에 담겼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문제입니다. 트럼프 측 참모가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강력히 원하십니다. 러스트 벨트 유권자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한국 측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수상함만 만들던 곳입니다. 잠수함 시설이 없고 새로 갖추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합니다.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8개월 협상이 이 문제로 무산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절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수함은 한국에서 빠르게 건조합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시설을 갖춥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부터는 필라델피아에서도 건조 가능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를 만들면서 축적한 경험을 모두 공유하겠습니다. 설계도, 공정표, 노하우 전부요. 그리고 우리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측이 잠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동의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침내 합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8개월, 23번의 회의, 수백 시간의 논의. 그리고 한국의 32년 준비.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수렴됐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일어서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맥밀런 국장님, 8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들이 더 고생하셨습니다. 32년을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2003년 12월 15일 프로젝트가 중단됐을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그날 연구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으니까요. 팀원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언론이 모르게 정부가 공식화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언젠가 이날이 올 거라는 것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2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맥밀런 국장님, 솔직히 처음에는 미국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에게도 안 준 기술을 우리에게 줄 리 없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시도해야 했습니다. 안 되면 또 기다리면 되니까요. 하지만 됐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게 1995년입니다. 그때 저는 30대 초반의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지금은 60대가 됐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이 프로젝트에 바쳤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아니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개인의 꿈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회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나는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식이고 민첩성이 훨씬 떨어지는 디젤 추진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23번의 협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사무실에서 그 포스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제 옆에서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아니, 우리가 바꾼 게 아닙니다. 한국이 바꿨습니다. 우리는 그냥 문을 열어준 것뿐입니다. 그날 오후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AP통신 미국, 극비 핵잠수함 기술 한국에 이전. 뉴욕타임스 한국, 세계 7번째 핵잠 보유국 될 전망. BBC 영국도 못 받은 기술, 한국이 받았다. 일본 언론들은 경악했습니다. 한국에 허용하고 우리는 안 된다는 건가?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핵비 확산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측 대표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32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요, 맥밀런 국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미 해군 조선소 관리국장 토마스 헨리였습니다. 그는 코네티컷주 그로턴에 있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 조선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의 조선소는 지금 미국 해군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측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토마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관료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약점을 드러내는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USS 코네티컷,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입니다. 2021년 10월 남중국해에서 해저 산맥과 충돌했습니다. 수리를 위해 조선소에 들어온 게 2022년 3월입니다. 그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아직도 수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한국 측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토마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우리 조선소에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숙련 기술자가 2,800명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인원은 5,000명입니다. 2,200명이 부족합니다. 그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술자들의 평균 연령이 52세입니다. 10년 후면 대부분 은퇴합니다. 젊은 인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배우는 데는 최소 5년이 걸립니다. 특히 핵잠수함은 10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한국 측이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주의 8기로 한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언제 인도할 수 있습니까? 토마스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원래 계획은 203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2035년도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국 해군용 잠수함 건조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게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토마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국이 직접 만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당신들이 우리보다 더 빨리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조선소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얼마나 굴욕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에는 30만 명의 조선 인력이 있습니다. 그중 잠수함 건조 경험이 있는 기술자만 5,000명입니다. 평균 연령은 38세입니다. 토마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핵잠수함을 건조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미국과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미국 조선업의 재건 우리는 그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받을 게 있어야 합니다. 핵연료와 기술. 맞습니다. 맥밀런 국장님,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 거래는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한국이 핵잠을 빨리 만들어서 북한을 견제하면 우리 해군에 부담이 줍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 조선소를 도와주면 우리는 다시 잠수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은 수상함만 만들던 곳입니다. 한국 측 대표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잠수함을 한국에서 만들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동안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시설을 갖추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5년에서 7년. 우리가 첫 번째 잠수함을 완성할 때쯤이면 필라델피아 조선소도 준비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미국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토마스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아니, 그게 최선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토마스가 제게 따로 말했습니다. 맥밀런,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닙니다. 코네티컷호 하나 수리하는데 63개월 걸리는 나라가 어떻게 핵잠수함을 새로 만듭니까?
하지만 우리는 세계 최강의 해군입니다. 맞습니다. 해군은 최강입니다. 하지만 조선소는 아닙니다. 우리는 80년대 이후로 계속 쇠퇴했습니다. 민간 조선업은 거의 사라졌고 군함 건조도 중국과 한국에 밀렸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1년에 상선을 200척 만들고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합니다. 그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있으면 핵잠수함도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거래에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 아니, 간청합니다. 우리에게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코네티컷호 수리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63개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조선업의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위기의 해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해결료를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조선업 재건의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거래는 이미 한국에게 유리했습니다. 2025년 일본 도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나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날 도쿄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일본 측 동료로부터 그날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나카 주니치, 일본 해상자위대와 30년간 협력해온 친구였습니다. 그가 제게 보낸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로버트, 당신이 뭘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일본 방위상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는 해상자위대 참모장, 방위성 정책국장, 외무성 북미국장, 그리고 총리 보좌관들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됩니다. 방위상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기술까지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에게도 주지 않은 기술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지 않은 기술입니다. 해상자위대 참모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5,000톤급 핵잠수함 4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203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됩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동아시아 해군력 균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잠수함 분야에서 한국보다 앞섰습니다. 우리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다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디젤 잠수함은 아무리 좋아도 재래식입니다. 하루에 2~3번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충전해야 합니다. 속도는 수중에서 최대 20노트, 그것도 30분 정도만 가능합니다. 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핵잠수함은 다릅니다. 30일, 60일, 90일을 물속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속도는 30노트 이상을 24시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적도 안 되고 도망도 안 됩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무기입니다. 중국은 이미 핵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무성 국장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6척의 공격형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계속 건조 중입니다. 북한도 2031년까지 핵잠을 만들 계획입니다. 한국까지 가지면 우리만 없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도 추진해야 합니다. 젊은 보좌관 한 명이 말했습니다. 미국에게 요청하십시오. 한국이 받았으면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첫째, 헌법 구조 문제가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공격무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 없이는 어렵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국민 여론을 보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 핵잠수함, 국민들이 받아들일까요? 다나카의 이메일에는 그날의 분위기가 생생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핵잠수함을 가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방위성 정책국장이 계산서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견적부터 뽑아봤습니다. 일본이 핵잠수함을 독자 개발하려면 그가 숫자를 읽었습니다. 연구개발비 5조엔, 건조비 한 척당 3천억엔, 운영비 연간 500억엔. 4척을 만들려면 총 17조엔입니다.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나마 이건 기술이 확보됐을 때입니다. 우리는 소형 원자로 기술이 없습니다. 개발하려면 10년은 걸립니다. 미국에서 기술을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줄까요? 한국에게 줬는데 우리한테 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그는 이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한국은 32년을 준비했습니다. 설계도 다 있고 시뮬레이션도 끝났고 조선소도 준비됐습니다. 한국은 해결료만 있으면 당장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계도 없고 경험도 없고 준비도 안 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투자할 가치가 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하면 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10년? 20년? 그동안 한국은 이미 내척을 완성하고 있을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해상자위대 참모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핵잠수함을 가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헌법 개정, 여론 설득, 기술 개발, 예산 확보, 모든 게 산더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뭡니까? 참모장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현재 우리 잠수함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디젤 잠수함이지만 공격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걸로 핵잠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다나카의 이메일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로버트, 오늘 회의에서 제가 느낀 건 굴욕이었습니다. 일본은 경제대국이고 기술 강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핵잠수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국은 가질 수 있고요. 가장 쓰라린 건 이게 한국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은 32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한국이 2003년 프로젝트를 중단했을 때 우리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 했습니다. 왜? 귀찮았으니까요. 여론이 반대했으니까요. 한국은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뎠습니다. 22년 동안 극비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외교의 승리입니다. 이게 전략의 승리입니다. 저는 다나카의 이메일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오랜 동맹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 일본은 제외됐습니다. 왜? 한국이 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일본은 왜 안 되나? 기술 강국 일본, 잠수함에서 한국에 역전당할 위기. 헌법 구조가 막는 핵잠수함.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핵잠을 갖는다고? 믿을 수 없다. 우리 잠수함 기술이 세계 최고 아니었나? 이제는 잠수함도 한국한테 밀리는 건가? 한국은 빠르다. 우리는 너무 느리다. 헌법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지만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이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자. 한국은 32년을 준비했다. 우리는 준비 안 했다. 이건 한국이 잘한 거다. 우리가 못한 거고. 다나카가 제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로버트, 일본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을 따라잡으려고 무리하게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저는 후자가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부럽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습니다. 32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국력입니다. GDP나 군사비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끈기. 그것이 진짜 국력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경제대국이었습니다.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이겼습니다. 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발표 3일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외협력국장 장웨이였습니다. 우리는 2019년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맥밀런 국장님, 베이징에 올 수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한국 핵잠수함 건에 대해 논의할 것이 있습니다. 공식 초청이었습니다. 국무부와 협의한 끝에 저는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베이징 국방부 회의실. 장웨이뿐만 아니라 인민해방군 해군 부사령관, 외교부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면담이 아니었습니다. 맥밀런 국장님 환영합니다. 장웨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어떤 우려입니까? 해군 부사령관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동아시아 군사 균형이 깨집니다. 특히 우리가 우려하는 건 그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해결료입니다. 저는 이미 예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라늄 농축 기술을 얻게 됩니다. 20% 미만이라고 하지만 그 기술을 보유하면 핵무기 제조로 이어질 수 있다. 제가 말을 받았습니다. 부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20%에서 90%로 농축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한국이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IAEA 전면 사찰도 수용했습니다. 그게 충분한 보장입니까? 장회의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국내 여론을 보십시오. 2022년 갤럽 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70%가 독자 핵무장에 찬성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더 심각한 건 이것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교부 관료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면 일본도 요구할 겁니다. 대만도, 베트남도, 필리핀도. 동아시아 전체가 핵무장 경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뭘 원하십니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된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고 한국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넘어 핵무기까지 가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 해군 부사령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동중국해와 서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작전 구역이 어디까지입니까? 한반도 주변입니다. 구체적으로 동해, 서해, 남해 북한 SLBM 추적이 주 임무입니다. 동중국해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해군 부사령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산해봤습니다. 한국이 5,000톤급 핵잠 4척을 보유하면 작전 반경이 3,000해리 이상입니다. 서해를 넘어 동중국해, 남중국해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지도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우리를 겨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중국을 위협할 의도가 없습니다. 의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문제입니다. 장회의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바로는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에 투입할 예산이 20조 원입니다. 이것은 한국 KF-21 전투기 사업보다 큰 규모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게 중국과 무슨 상관입니까? 20조 원이면 핵잠수함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이면 전체 핵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농축시설, 재처리시설, 연구소, 모든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핵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핵잠수함을 구실로 한국이 완전한 핵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보십시오. 해군 부사령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입니다. 조선 강국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독자 기술로 만듭니다. 우주 로켓도 쏘아 올렸습니다. 이런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심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6개월에서 1년.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것이 CIA의 평가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핵무기에서 한 걸음 떨어진 위치입니다. 핵잠수함을 구실로 그 마지막 걸음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 NPT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한도 NPT 회원국이었습니다. 2003년에 탈퇴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회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맥밀런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한국은 우리보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경제도 작았고 군사력도 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입니다. 군사력도 세계 5위입니다. 조선, 반도체, 배터리, 많은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잠수함까지. 다음은 뭡니까? 핵무기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게 정확히 뭡니까? 첫째, 한국의 핵잠수함 작전 구역을 명확히 제한해야 합니다. 한반도 주변으로만. 동중국해나 남중국해로 오면 안 됩니다. 그건 한국의 주권 문제입니다. 둘째, 한국이 농축시설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IAEA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국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도 주권 침해입니다. 셋째, 한국이 절대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면 우리도 대응할 것입니다. 어떤 대응입니까? 우리도 북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핵잠수함 건조를, 핵무기 개발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위협이었습니다. 저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워싱턴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자체보다 그것이 핵무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전체의 핵균형 문제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장회의가 제게 조식을 같이 하자고 연락했습니다. 공식 회의가 아닌 개인적 대화였습니다. 로버트, 어젯밤 제가 한 말이 너무 강했을 수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였습니다. 중국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국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까지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한국은 32년 동안 핵잠수함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비핵화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국제규범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로버트, 제가 걱정하는 건 한국의 의도가 아닙니다. 한국의 능력입니다. 한국이 6개월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위협입니다. 일본도 똑같습니다. 일본도 6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헌법 구조가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자주 국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자권 환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빠지면 한국은 혼자 북한과 중국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때 한국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걱정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로버트, 우리는 한국의 핵잠수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그 이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우려는 과장된 것일까? 아니면 현실적인 것일까? 한국은 정말 핵잠수함에서 멈출까? 아니면 더 나아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한국에게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준 것일까? 저는 은퇴했지만 한국 정부의 특별 초청으로 거제도 한화오션 조선소에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첫 번째 핵잠수함 진수식이었습니다. 조선소 건식 도크에 거대한 잠수함이 서 있었습니다. 길이 89m, 폭 10m, 배수량 5,200톤. 겉으로 보기에는 보통 잠수함과 비슷했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형 원자로가 심장부에 있었고 그것이 잠수함에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잠수함 이름은 안창호함이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아버지로 불리는 안창호 선생의 이름을 땄습니다. 진수식장에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32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연구원들. 저는 그중 한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였던 그 신사. 이제 그는 7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맥밀런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당신들이 이룬 겁니다. 그가 안창호함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99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35년이 걸렸습니다. 제 청춘을 모두 바쳤습니다. 모든 것을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아니요, 한 번도. 왜냐하면 이 사람들과 함께였으니까요. 우리는 팀이었습니다. 정부가 공개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예산이 끊겼을 때도, 세상이 비웃을 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수식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순간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잠수함은 35년의 준비 끝에 탄생했습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으로 시작됐고 2003년 북한 비핵화를 위해 잠시 멈췄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극비리의 연구를 계속했고 마침내 미국과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완성했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안창호함에 이어 세종대왕함, 이순신함, 충무공함이 건조될 것입니다. 2035년까지 4척의 핵잠수함이 우리 해군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잠수함으로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우리 영해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잠수함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NPT를 준수하고 IAEA 사찰을 받으며 국제규범을 지킬 것입니다. 안창호함이 처음으로 바다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3번의 협상 테이블, 한국의 끈질긴 설득, 그리고 마침내 이뤄진 합의. 식이 끝나고 저는 박사와 함께 잠수함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원자로실은 출입이 통제됐지만 다른 구역은 볼 수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7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년을 앞당겼습니다. 어떻게? 우리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미국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원자로 기술, 핵연료 공급, 운영 노하우. 미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자로실 문 앞에 섰습니다. 이 문 뒤에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소형 원자로. 프랑스 방식을 참고했지만 우리가 독자 설계했습니다. 우라늄 농축도 5.8%, 연료 교체 없이 10년 운용 가능합니다. 놀랍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 잠수함을 만들면서 우리가 배운 것들입니다. 원자로 설계, 추진 시스템, 소음 감소, 방사능 차폐, 모든 것. 이제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핵잠수함을 만드는지.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잠수함은 3년이면 됩니다. 세 번째는 2년. 우리는 점점 빨라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빨랐습니다. 그날 밤 진수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맥밀런 국장님, 안창호함의 첫 작전을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동해 순찰입니다. 북한 SLBM 발사 지점을 감시할 겁니다. 우리는 북한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 핵잠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핵잠은 가능합니다. 24시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미국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문을 열어준 것뿐입니다. 들어간 건 당신들입니다. 겸손하시네요.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을 겁니다. 식이 끝날 무렵 박사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십시오. 상자 안에는 작은 메달이 있었습니다. 핵잠수함 개발 유공자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저는 메달을 받았습니다. 손에 쥔 메달이 묵직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중국이 걱정하는 것처럼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생각이 있습니까? 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맥밀런 국장님, 우리는 NPT를 준수할 것입니다.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한다면, 만약 미국이 한반도를 떠난다면, 만약 우리가 정말로 위험에 처한다면, 그때는 우리도 선택해야 할 겁니다. 우리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한국은 해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